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움직임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 상향과 최소 응모 조건을 삭제하면서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 공개 매수와 동일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고려아연 주주 입장에서 빠른 정산과 세제 혜택을 누리려면 MBK에 응모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4일 MBK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 75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10.7% 추가 인상했습니다. 앞서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14% 상향한 이후 두 번째 가격 조정입니다. 그동안 최소 응모 조건으로 약 7% 주문을 고수했으나 이를 삭제하며 최대 14.6%에 한해 전량 사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4일 LG전자 주가가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쇼핑 시즌을 앞두고 불거졌던 동부 항만 파업 사태가 마무리된 점이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미국 동부 항만으로 제품을 많이 보내는 세계 3대 기업으로 꼽힙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낙폭을 키우는 가운데 하방 압력이 더해졌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목표 주가를 나란히 10만 원 이상으로 제시했던 증권사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바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본토 투자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HSBC는 본토 주식에 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반면 노무라 증권은 2015년과 같은 폭락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를 넘어 텐베거 수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상승불 켜는 채 마감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근간에는 바로 제약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긍정의 리포트가 무려 10개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무려 126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호재도 당연히 있었겠죠. 렉나자 이야기였는데요. 렉나자가 미국 현지 약가로 연간 3억 원을 책정받았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국내가 7,500만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4배 가량으로 책정받은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테고요. 이 때문에 유한양행과 더불어서 오스코텍까지 급등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뭐 오늘 시황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요즘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부분을 잘 긁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특별히 일단 거래량 보는 법 지난주 5개 해준 거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5개 또 해준다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요거까지 한번 쭉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거래량 10개명에 대해서 일단 5개명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6개부터 10개까지 6개부터 10개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전 단계나 그런 부분은 좀 짧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3개월 지금 된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방송에서 이제 공략주로 요 종목들은 한번 공략해 보실 만하다. 라는 종목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한 90%, 95% 좋았는데 지난주의 종목이 이제 하나 좀 안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보니까 제가 리뷰를 다 해보니까 다 좋았고 일단 알테오젠도 이제 지난주에 매수해서 제가 33만 5천 원인가 35만 원에 지난번에 일단 한번 매도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제 올라서 또한 수익이 좀 났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손해가 지금 어쨌건 한 20종목이면은 한 19종목이 좋았던 것 같고 한 종목이 이제 지난주께 별로 안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뭐 대형, 중대형 우량주를 좀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한다는 게 사실 제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사실 뭐 저는 뭐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가 추후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좀 더 말씀을 갖다가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지수가 70포인트 빠지고 이번 같은 경우도 최근 3일 동안에 지수가 한 110포인트가 빠졌죠. 그런데도 사실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거를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종목들이 사실 마이너스 난 게 사실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다 보시면은 뭐 주식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좋은 주식을 갖다 산다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컨셉을 잘 기억만 하고 계시면 주식 투자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어쨌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원하시는 수익을 얻으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지난 이제 한 20년 동안 제가 이제 제도권에서 우리나라의 뭐 1위, 뭐 2위 하는 증권사에서 이렇게 한 20년 동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0.1%의 돈을 갖다 불려주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20년은 여러분들께 나머지 저를 포함한 99.9%의 투자자분들이 0.1%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 뭐 투자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저하고 함께 하시면 일단 뭐 이렇게 중대형주를 제 투자 원칙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갖다가 발전을 시키시면 되는데 투자 원칙이 난 아직 그런 게 아직 없는데 하는 분들은 저의 투자 원칙을 저도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중대형주를 한 뭐 2달 조금 넘은 뭐 그런 기간 동안에 막 2배 이상 나는 그런 종목들을 갖다 여러분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다시피 제 투자 원칙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이따 계속 말씀을 드릴 테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계속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방송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상위 0.1%를 위해서 꾸준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당연히 그동안의 노하우가 켜켜이 쌓여 있겠죠. 그 노하우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포착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착주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LIG 넥스원 포착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제약바이오, 방산까지 정말 오늘도 다양하게 들고 와주셨네요. 오늘도 이 안에서 로켓 배송 종목 있다고 하니까요.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포착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 네.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거래량 나머지 5개명에 대해서 들어볼 차례가 됐습니다. 이것까지 네네.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의 포착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타이밍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을 갖다가 여기 올려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빨간 선이 이제 먼저 이제 15만 원 그리고 이때 이제 엔비디아도 제가 $100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뭐 매수할 때 이제 20만 원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2번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아실 거고 지금 어쨌건 최근에 좀 빠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하고 제가 이제 공략주에서 여러분들께 다뤄드릴 때에 비해서는 벌써 한 뭐 1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물론 한 20%에서 지금 좀 빠지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할지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알테오젠을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매수 신호가 제가 여러분들께 알테오젠은 거의 단골처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4번을 갖다 말씀을 드렸고 매도 시점을 갖다가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요 시기가 일단 매도 시점으로 하면 나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재매수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일단 뭐 HBM 쪽에 사실 뭐 퍼스트 무버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19만 원에서 일단 뭐 10만 원 찍고 지금 이제 10만 원 후반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이 종목도 지금 한미반도체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는 말씀을 안 드리다가 지금 이제 처음 포착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략주로 해서 어떤 종목을 할지는 여러분들 이제 영상 후반에서 말씀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한 2주 됐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날이 공교롭게 바닥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17만 원 중반대였었는데 벌써 이제 22만 3천 원이니까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린 거에 비하면 아주 좋은 그런 성과를 갖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오늘 방송 후반부에 제가 이제 한 종목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서 오늘은 일단 거래량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주말에 교보문고에 나가 보니까 지금 베스트셀러 한 5위 정도 경제 부분에서 일단 5위 정도 하는 책이 일단 거래량에 대한 책이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히려 그런 내용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이 훨씬 더 압축되고 그리고 실전 위주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실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일단 지난주에 한 부분도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이제 10개까지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얘기를 갖다 하더라도 절대 꿀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거래량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맞죠? 그렇죠? 사람은 속여도 주식 거래량은 사실 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건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얘기를 안 해주죠. 그렇죠? 그 부분을 일단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그림이 조금 복잡하다 하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림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너무 좀 그림이 작아가지고 오늘 그림을 좀 크게 좀 확대를 갖다가 했는데 이런 부분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갖다가 하는데 거래량이 지금 계속 제자리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거래는 계속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 나면은 팔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대량 거래가 한번 급속히 터진 때죠. 그렇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언뜻 보시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한 10배 이상 전날에 비해서 뛰었고 이전의 거래량도 이런 것도 중요해요. 거래량을 보실 때 이전에 수개월 동안의 거래량하고는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봐도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폭발을 갖다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거래가 시세가 지속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뒤에도 보시면 거래가 또 터지죠. 그렇죠? 이런 거래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가가 그 뒤로 이제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을 합니다. 계속 지금 4,000원대에서 계속
닿으면은 부딪히고 3,000원 빠지고 그러다가 4,000원을 갖다가 한번 거래량이 대량 들어오면서 돌파를 갖다 해서 순식간에 6,000원까지 가죠. 5,500원까지. 예. 그러면은 일단 이때 매도하신 분들은 아주 좀 배가 아프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한마디로 천정을 갖다가 뚫고 난 뒤에 이렇게 주가가 눌리다가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지점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점. 이 지점이 뒤에 큰 차트로 보시면 언제냐 하면 이때요, 이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때. 자, 이 주식이 1년 만에 4,000원짜리가 이제 5만 원으로 폭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주식이죠. HM입니다. 자, 코로나19 때 그때 이제 의외로 실적이 안 좋았어야 되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그래서 주가가 그 부분을 갖다가 기관 투자자하고 다 유입이 되면서 그 뒤로 주가가 정말 10배짜리가 1년 만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게 유리하다는 점이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반복된 대량 거래는 향후 급등주의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전날 대비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합니다. 또 급증을 하고 언뜻 보더라도 거래량이 한 막 5배, 뭐 10배 막 그런 거래량들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력들은 이 회사의 어떤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순식간에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10,000원에 부딪히던 거래량이 뚫고 나니까 순식간에 25,000원을 가고 아시다시피 이 기업은 이 뒤로 20만 원이 갔어요. 그러니까 10,000원에서 20만 원이니까 10배가 아니고 20배짜리죠.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뭐 다 지금 기억을 하시겠지만 신풍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신풍제약이 급등하기 전에 이런 거래가 이상 거래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코로나하고 코로나 치료제가 신풍제약이 무언가를 갖다 하고 있구나라는 거 갖다가 알고 있던 거죠. 자, 다음에 거래량 세 번째 보시면은 여기서는 간단해요. 자, 주가가 상승기일 때 대량 거래가 빵 터졌는데 그 대량 거래가 만약에 양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주가 상승기, 그러니까 추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추세 판단에 되게 중요한 그런 징후들아. 자, 주가가 대량 거래가 빵 터졌는데 하지만 주가가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추세를 갖다가 지금 이 주식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구나라는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량 거래가 빵 터졌는데 주가가 양봉이다. 그러면 상승 추세 유효. 그리고 주가가 대량 거래가 빵 터졌는데 주가가 만약에 음봉이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 전환. 그렇게 혹은 하락 추세의 지속.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아니,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의 성격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빵 터진 거는 대부분 다 매집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랬는데 만약에 거래가 빵 터졌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어느 정도 물량 털기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상투권 있잖아요. 그런 때는 뭐 세력들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그게 양봉일 수도 있고 음봉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긴 장대 양봉, 음봉을 갖다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은 도찌형도 나오고 위로 꼬리 달린 이런 모양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주가가 상투권에서는 이거를 물량 털기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량 거래 양봉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사야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5번째. 내가 보유한 주식이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그날 거래량을 보니까 뭐 전날 대비해서 오히려 거래가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추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노란 부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주가가 한 5% 정도 주가가 툭 빠졌는데 근데 보시면 이제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다 양봉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가가 거래가 이제 보시면은 거래가 오히려 줄었죠, 그렇죠? 예,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한 뭐 5% 빠졌는데 오히려 이제 거래가 작았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추매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째 이제 오늘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갖다 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6개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그럼 뭘 봐야 될 거냐? 중요한 거는 뭐 거래량 이평선을 봐야 될 거냐? 혹은 뭘 봐야 될 거냐? 그런데 요즘 보니까 뭐 거래량 MACD도 있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 순수한 거래량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S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까?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율이란 거로 조회를 갖다가 해보시면 뭐 K증권이나 M증권이나 모든 증권사의 MTS에서 그 기능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일 대비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그런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거죠. 자,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이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거래가 보면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래가 빵 뜬 날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그 부분을 갖다가 검색을 뭐 이제 하루에 뭐 5분이나 10분이나 하시면 그럼 이렇게 거래가 폭발한 거, 전날 대비해서 거래가 폭발한 거,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잘 봐야겠구나라는 거죠. 거래가 폭발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한 달 만에 뭐 2.5배 오르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 폭발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사실 뭐 한 달에 막 뭐 2배, 뭐 그 이상 되는 대형주로도 그런 게 아주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뭐 예전에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불과 한 뭐 거래량 한 3주 정도 만에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뛰고 그런 경우가 대형주에서도 중대형주에서도 솔찬히 나온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내용은 일단 첫 시세 그리고 첫 대량 거래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량 거래가 빵 터졌는데 이미 이제 이런 거죠. 주가가 이제 막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량 거래가 여기서 만약에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이때의 신뢰도가 강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대량 거래나 이런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계속 그동안 여러분들께 텐베거 공식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텐베거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도 이런 내용이에요. 첫 시세 플러스 첫 대량 거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세가 안 난 거, 시세가 주가가 쌀 때, 그럴 때 첫 대량 거래가 빵 터졌다는 거는 앞에서 HMM 사례도 보더라도 오랫동안 물려있던 손해보고 있던 그런 주주들이 이제 나 이제 이 정도면 너무 지겨워. 그래서 좀 주식을 갖다가 좀 팔아야겠어. 그렇게 손바뀜이 확 일어나는 시기가 이런 시기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량 대형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을 갖다가 사실 속이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되게 어렵죠. 이렇게 중대형주로 갖다가 거래량을 폭발을 갖다가 시키려면 막 몇백억, 몇천억, 뭐 혹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막 1조가 넘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어떤 뭐 일반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그거 갖다 올리고 내린다는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력이라는 게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론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량 거래가 이제 빵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HMM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대량 거래가 빵 터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왜 대량 거래가 터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SM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주가가 이때가 3만 원대니까 벌써 한참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만 원대 이것도 아마 이제 2020년, 2021년일 거예요. 거래가 이렇게 빵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주가가 아시다시피 이게 15만 원까지 5배가 올랐죠. 근데 이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빵 터졌을 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제 미국 대형 제작사 MGM과 손잡고 해서 그렇게 K-팝을 갖다가 할리우드로 이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실적 자체에 어떤 막 영향을 주고 이제 그런 부분보다 기대감을 갖다가 확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갖다가 이 거래를 갖다 이렇게 나와서 장대 양봉을 갖다가 만든 이유가 뭔지 뉴스를 갖다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실 거예요. 아마 이제 2021년 그때도 이제 덱스터라는 주식이 오징어 게임의 어떤 글로벌 흥행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1137%가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한 달 보름이죠. 한 달 보름, 한 6주 만에 한 13,000원에서 53,000원까지 한 4배가 급등을 한 거죠. 이제 이런 내용도
이렇게 끝나고 났을 때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확 치솟고 이렇게 바닥에서 어쨌건 첫 시세, 첫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 9개와 10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일단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렇게 소형주 있잖아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장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주가 거래량이 급등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이거를 갖다가 그 조건을 갖다가 걸어두시는 게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이 3천억 이하짜리는 사실 저는 일단 제외를 갖다 시킵니다. 왜냐하면 수익 내는 것보다 한번 당하면은 이게 막 멘탈도 그렇고 뭔가가 이게 그 좀 꼬이더라고요, 투자가. 그래서 일단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어떤 조건을 갖다가 시가총액을 갖다가 좀 제한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보수적인 분들이라면은 시가총액 한 5천억 이상으로, 그리고 나는 그래도 좀 중형주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하는 분들은 한 3천억 정도 이상. 그런데 한 3천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좀 물론 이제 3천억도 대형주 아니냐 뭐 할 수 있는데 3천억 이하는 일반적으로 좀 소형주죠, 그렇죠? 그런 주식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보시면 이제 악명 높은 주식이었죠, 그렇죠? 에머슨, 그렇죠? 예, 에디슨 EV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빵 터질 때가 보시면은 단기 시세가 나올 때예요.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이게 크게 터졌구나라고 해서 주식을 사면은 오히려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좀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중간중간에 이게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래가지고 이 주식을 갖다가 추가 매수 뭐 혹은 뭐 신규 매수 하다가는 자칫하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됐죠. 그래서 작전 세력은 일단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맞서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끝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소형주의 대량 거래 이런 부분은 그냥 좀 걸으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10번째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주식이 이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단 말이죠. 대량 거래가 빵 터졌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첫 시세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지금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 이제 주봉과 그 월봉을 갖다가 같이 확인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막 월봉이 급락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 한 번으로 해서 이게 바뀌는 경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텐베거 종목은 언제 터지냐 하면 이렇게 하향 추세가 아니고 추세 자체가 이렇게 눌렸을 때, 그럴 때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HMM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주가가 주봉이나 월봉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 추세를 갖다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을 갖다가 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게 하락 추세가 완연하다 이럴 경우에는 단기간에 좀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단 거래량 10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한번 시간 되실 때 영상을 갖다 돌려보시면서 보시면 거래량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네, 거래량 보는 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거래량 법칙에 따라서 오름세 볼 수 있는 종목 이제 궁금한 시점 됐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포착주 4개 중에 오늘 한 종목 들고 왔다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살펴본 이런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USB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지난 20년간 상위 0.1%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하우가 정말 켜켜이 쌓여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우리 방송 3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이 3개월 동안 우리 전문가님의 했던 모든 안목들이 거의 대부분 맞아 들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많이 갖고 오셨던 종목들 역시도 우상향 그래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 바로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흔들리는 장 속에서도 텐베거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종목이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이런 것을 미리 조금 캐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 자체가 상당 부분이
종목을 갖다가 이제 제가 이 종목 이제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좋은 종목을 갖다가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그 종목을 갖다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텐베거를 갖다가 이제 포착하는 그런 공식이 텐베거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텐베거 공식이 일단 포착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이제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쌍끌이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조건이 맞았을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갖다가 텐베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 뒤에도 그런 부분이 계속 좀 이렇게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주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을 갖다가 또 사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시점을 갖다가 이제 포착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자, 이제 아시다시피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거래량인데 지금 이제 요 하이먼 미스키라는 여기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면 바닥에서 이렇게 딱 튀어오르는 시기에 뭐가 중요할까라고 봤는데 이 사람은 해답을 갖다가 기관 투자자가 급속히 유입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자신의 논문에서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저 역시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사실 국내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 기관이 그렇게 들어오는 시점으로 일단 포착을 했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특징이 이렇게 수급이 가장 첫 번째 일단 수급이 또 크게 개선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수급이 개인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오게 되는 시점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럴 시점에는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이 일단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갖다 보이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일단은 거래량이 급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거래량과 이렇게 손바뀜, 결국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 이런 주식들이 다 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그래도 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지난 그런 흐름에서 텐베거가 나오지 이런 시점에서 보통 나오는 경우는 보통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멍석을 좀 깐 다음에 그 다음에 텐베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업황도 좀 바닥에서 개선되는 흐름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텐베거 공식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 부분이니까 상당히 시세 초기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르는데 내가 그러면 텐베거 종목을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어 그랬는데 고르는데 뭐 한 2주, 3주 걸리고 그러면 그 안에 앞에서 보셨다시피 막 한 달에 막 2배가 나고 뭐 대형주가 그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막 2주, 3주 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갖다가 해서 텐베거를 갖다가 찾는 법. 요게 이제 텐베거 그렇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많은 종목을 다룬다라기보다는 대형 우량주 쪽으로 그리고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다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믿고 투자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그 노하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됩니다. 무료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다 할 이슈는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한 걸 보면 내가 좀 개장 전에 이런 리포트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알아가고 싶다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저하고 이제 뭐 함께 이렇게 공부를 갖다가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나왔었죠. 제가 이제 오늘의 리포트가 현대 로템이었었어요. 그 NH증권에서 이제 현대 로템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폴란드 계약건이 거의 임박한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목표가를 갖다가 42% 정도 그렇게 현재가 대비해서 괴리가 크게 벗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리포트를 갖다 매일 나오는 그런 수백 개의 그런 증권사 리포트 재미삼아 쓰진 않을 텐데 그럼 그 중에 내가 어떤 거가 내가 투자할 만한 그런 리포트일까라는 부분이죠. 이것도 제가 한 10년 정도 계속 좀 이 부분을 갖다 고민을 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하나의 모델을 갖다가 지금 만들게 됐는데 이제 아실 거예요. 아마 저하고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적중률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그 베스트 리포트 같은 경우에 사실 실패율이 한 15%? 그러면은 한 10번 투자를 갖다가 했을 때 한 거의 한 9번 가까이는 그러니까 실패가 좀 적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럴 만한 게 애널리스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애널리스트가 우리나라에 한 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애널리스트의 연봉이 약 한 뭐 1억에서 뭐 10억 뭐 이거 갖다 능가하는 좀 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봉이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평가 기준이. 이거에 따라서 연봉 협상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애널리스트에게 엄청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만약에 100개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럼 100개의 리포트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혹은 뭐 한 달,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 수익률을 갖다 매기게 되겠죠. 혹은 뭐 3개월 그렇게. 그러면 종목과 그리고 해당 종목의 수익률, 요 두 가지가 애널리스트를 갖다 평가하는 평가 기준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종목과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그리고 이 종목에서 얼마나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애널리스트를 갖다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포트를 갖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일단 사례는 되게 많아요. 요즘은 사실 우리나라 좀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하향 리포트도 되게 많고 그리고 베스트 리포트가 예전처럼 매일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는 꾸준히 나오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그 리포트가 나왔을 때 오늘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장중 계속 강했었고 한 4.5% 그렇게 상승을 했다고 마감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릴 때에는 그런 종목은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 동국제약 이런 뭐 중소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무거운 주식도 사실 리포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뭐 한 4일, 5일 동안에 이렇게 1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시프트업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어쨌건 그래도 단기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주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베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고를 때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사실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기법 자료나 그런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설회사에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팀장에게 우리가 이제 어디에 어떤 아파트를 짓고 어디에 뭐를 갖다 개발을 하고 싶어요 할 때 단순히 어떤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드리진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겠죠. 그렇죠? 땅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장성도 봐야 될 거고 주식은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수급도 다 좋은데 수급이 진짜 너무 공격적으로 매도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제껴야겠죠. 그리고 다 좋은데 업황이 꽝이더라. 그럼 이런 것도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도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아시다시피 검토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갖다가 잘 아직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뭐 여러분들께 제가 좀 하루에 한 10분 정도의 이런 리포트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부분들을 갖다 제가 이제 기법적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베스트 리포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주말이고 이제 뭐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날씨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비법 자료 그러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실 부분이 일단 요게 한 뭐 5페이지, 6페이지짜리가 아니고요. 요 내용이 거의 한 100페이지에 육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첫 번째 주식시장에서 일단 추세를 갖다가 한눈에 파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손해를 갖다가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제가 보기엔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외에도 총 챕터 15개하고 플러스 기법 3개. 그래서 되게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긴데 여기서 이거 갖다가 다 봐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일단 1강은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9강 요건 또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MACD 오실레이터는 제가 주로 보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강에서 챕터 3에서 뭐 멀티 차트, 3의 법칙, 보조지표 병역요법 이런 부분 꼭 보시고요. 이걸 보시고 좀 이제 내가 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스킵하시면 되시고요. 내가 좀 이 부분도 궁금하다. 내용이 되게 유니크하고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챕터 2를 보시고 그리고 챕터 2도 봤는데 내가 이제 앞부분도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챕터 1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1강은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은 뒤에서 이렇게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챕터 1 같은 경우에 1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은 알 거예요. 진짜 전문가들은. 추세를 갖다가 한눈에 파악하는 법. 결국은 이거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월봉이나 주봉을 갖다가 봐야지 추세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봉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런 방법이에요. 한 5가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방법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차트들을 갖다가 보시면 내가 이 주식을 갖다가 지금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주식을 지금 사야 될지 혹은 좀 공격적으로 사야 될지 혹은 팔아야 될지 내가 이 주식은 뒤도 보지 말아야 될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략을 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카카오 주식이거든요. 근데 카카오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가 MACD 오실레이터가 월봉상 빨간색에 있으면 상승 추세, 파란색에 있으면 하락 추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보시다가 여기 이제 보시면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이게 빨간 선에 있으면은 그래도 아직은 이 주식이 상승 추세구나라는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느냐, 얼마나 올랐느냐라는 부분도 뒤에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음선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이미 추세가 장기 추세가 꺾인 거예요. 이게 이미 카카오 주식이 한 14만 원, 13만 원 이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카카오가 이 뒤에 뭐 10만 원, 9만 원, 8만 원 이럴 때 안 샀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말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2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난 20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비법 자료 15강으로 이루어졌고요. 100페이지에 육박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모두 다 이 USB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하단 참고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드디어 로켓 배송 종목 공개가 될 차례거든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장바구니 로켓 종목은요. 반도체와 HBM 관련주 들고 와주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4개 종목 중 한 종목일 텐데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 종목 HBM 들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엔비디아 양풍 때문인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한 3% 가깝게 오름세 그렇죠. 보이면서 장 닫았더라고요. 또 전문가님 공략주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일단 오늘 종목도 일단 HBM 관련주인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어쨌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간 뭐 25종목 정도로 딱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방송에서 사실 그중에 한 20여 종목이 그 다음 주에 다 시세가 낮고 한 종목이 지금 보니까 지난주 종목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갖다가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많은 분들께 사실 이렇게 종목을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는 되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지금 이제 주식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죠. 거의 한 20만 원 눈앞에서 목전에서 빠져서 지금 이제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HBM 쪽이 많이 갈려요, 의견이.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사신 뭐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좀 주식을 좀 이렇게 싸게 좀 이렇게 모아서 어느 정도 반등을 갖다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HBM은 이제 퍼스트 무버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이제 수요 둔화 우려로 지금 이제 가격이 크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 좀 반영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15만 원을 한 두어 달 동안에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번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한미반도체도 바닥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습니다. 일단 HBM 관련주는 당분간 좀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그런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이제 뭐 20만 원에서 지금 이제 10만 원을 갖다 이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직 지금 추세가 돌아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주식이 보통 바닥에서 한번 또 이렇게 여력이 좀 많다는 거죠. 자,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 일단 오늘 빠졌죠. 그렇죠? 오늘 이제 10만 7,400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4%를 일단 마감을 갖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가격 진입이 현재 가격에서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HBM 쪽이 그래도 당분간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해서 물론 이제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국내 증시가 그렇게 크게 부정적일 가능성은 크지 않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이제 가격 하락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승폭도 반등도 좀 의외로 강하게 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뭐 매수가나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당분간은 트레이딩인데 여기서 일단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 여기서 보시는 여기 이제 점선 그 라인을 갖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목표를 갖다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그래서 공략주는 한미반도체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이번에는 20만 원은 못 갈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 드린 게 18만 8천 원 정도에서 19만 3천 원 정도가 하이닉스의 이번에 목표가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하이닉스가 요번에 고점이 18만 9,500원인가? 그래서 19만 원에서 고점을 딱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좀 내려왔죠. 가파르게 좀 내려왔습니다. 일단 움직임 자체는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일단 뭐 하이닉스가 있는 분들은 한미반도체의 비중을 갖다가 많이 가져가는 거는 좀 한 방향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런데 하지만 지금 어쨌든지 HBM 같은 경우에도 가격 메리트가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한미반도체 들고 와 주셨습니다. 친절하시게도 매도 시점, 매수 시점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시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대응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년간의 노하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동시에 참고를 하셔서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거래량 10개명 점검 필수죠. 오늘 모든 10개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로켓 배송 종목으로 HBM 관련 종목인 한미반도체 알려주셨는데요. 과연 10배거 기적 이뤄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 10분만 투자를 해서 10배고 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면서도 수익은 든든하게 채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되고요.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이 USB까지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